공고문 보면서 이제 아버지랑 막 얼싸안고 막 춤추고 이랬었거든요. 국어도 약간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 전략적인 건 나중에 공개를 좀 해볼게요. 1년 미만의 수험 기간을 거치고 어쨌든 평생 직장을 구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도 좀 정말 매력적인 일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애중 공무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은영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 오늘은 이제 합격생들을 모시고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좋으시죠? 예. 네. 예. 너무 좋으면 원래 표현이 잘 안 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궁금한 것들 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희 이제 홍일점 우리 박숙지님 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군 전산직 고급 합격자 박숙진입니다. 사실 합격을 하게 돼서 너무 좀 얼떨떨하고 기분은 되게 좋은데 아직 실감이 좀 안 납니다. 네. 예, 맞아요. 실감이 잘 안 나죠. 예. 그래도 수험생의 상황이랑 합격생의 상황이랑 너무 다른 거죠. 예. 근데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돼서 그래서 전산직렬 이제 저희 육군 공채죠. 네. 예. 박숙지님 예,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육군 경채 합격자 분이세요. 신승용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년 육군 경채 전산직에 최종 합격한 신승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 합격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접의 비중이 좀 꽤 됐기 때문에 진짜 최악까지 가기가 좀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뭉클했어요. 최종 합격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박재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군 전산직에 이번에 9급으로 합격한 박재한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반갑게 들어왔었는데, 예. 뭐 자기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합격을 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학 합격 정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험과 같은 것이 있으면 이제 합격을 하셨을 텐데, 아마도 이제 합격 소감을 말할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합격 소감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 사실 실감이 잘 나진 않는데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효도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부모님, 그쵸? 맞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진짜 가장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박숙지님, 예. 합격 소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독특한 게 보통은 합격을 하면 합격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합격 문자가 없어요. 최근에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근무지 쓰라고 딱 카톡 하나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합격한 게 맞나, 자다가 꿈을 깨면 합격이 아닌 거 아닌가, 취소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받고 정말 실감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실 되게 좋아해요. 친구, 뭐 부모님, 가족 다 좋아하니까 그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사실 그 수험 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름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부모님들도 나름 눈치를 보고 계시고 아시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연락도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내심 너무 합격을 바랐을 것 같고 또 그런 바람이 쌓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이는 것들도 쌓이는 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박재한님, 예, 간단하게 이제 합격 소감. 일단 기분이 너무 좋은 게 가장 크고요. 이때까지 제가 시험도 쳐보고 많은 합격 이런 것들을 해봤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발표 나는 공고문 보면서 이제 아버지랑 막 얼싸안고 막 춤추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내가 좀 효도 같은 걸 한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막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맞아요. 기분이 진짜 좋죠. 예,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합격을 했다는 거는. 시험이 딱 끝났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시험이 끝났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 박지한 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필기 시험을 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가족끼리 외식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한다는 그런 핑계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외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외식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 그거 발표 나서는 그때도 가족끼리 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네요. 뭐 드셨어요? 그때 저희는 에? 소? 와, 돼지도 아니고 소. 아. 외식이 뭐라고도 수험생활 중에는 그것도 또 시간 내고 또 이제 맘먹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월급 타서도 꼭 가족끼리 외식을 꼭 이제. 그리고 저희 그 박숙진님은 뭐를 하셨나요? 시험이 끝나고? 앞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기 때는 이제 필기가 붙고 나서도 좀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 때는 어쨌든 됐으니까 그 주말에 포항으로 바다 여행도 가고 그렇게 보냈고, 또 현재도 사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임용을 하기 전에 약간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임용이 되기 전에 꼭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면 너무나 보석 같은 시간이잖아요. 수험생이 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쉼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신승용님, 네. 제가 예, 시험 끝나고 뭐 하셨어요? 저는 필기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나야 다음 시험에 대비를 더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많이 놀았고, 최종 합격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외식을 했다고 할 때는 뭘 드셨냐, 어디에 가셨냐 알겠는데 뭐하고 노셨어요? 잠깐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뭐를 하고 노셨길래 저렇게 잘 노셨다는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묻진 않겠습니다. 뭐하고 노셨는지는. 아무튼 잘 노신다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예, 뭐 노는 건 사실 다 좋아해요. 이게 뭐 마음속에 다 이제 꿈틀꿈틀 하는데 드러내냐 이제 드러내냐. 노는 거 좋아하시죠? 아, 네, 물론. 물론입니다까지 나왔습니다. 예.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합격하고 외식도 하고 뭐 많이 노셨고 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전에 이제 춤추셨다고 예. 아버님이랑 얼싸안고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나서 뭉클했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본인의 기쁨도 크지만 부모님의 기쁨도 너무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좀 뭉클했고요. 저희의 기쁨을 이제 나누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수험생분들은 나도 또 최종 합격까지 가서 정말 기뻐하고 싶다, 그리고 마음 놓고 놀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군무원이라는 직렬이 요즘에 좀 많이 화두에 오르지만은 한때 굉장히 소수 직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군무원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군무원을 시작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합격까지 하시게 됐는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거든요. 신승용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고요. 근무를 하면서 이제 군무원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임기제 군무원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직을 한 2년 정도마다 순환을 하면서 여러 분야를 공통적으로 알아가면서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분야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보였고,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체이시고 또 이제 직접 또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더 그 매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직렬을 이제 준비하시다가 군무원 직렬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은데 어떤 계기셨나요? 계리직을 하다가 했는데 작년 19년 시험이 사실 계리직 시험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상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말들이 많아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던 차에 에듀온에서 군무원을 한다고 했고 전산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단순했어요. 계리직만 하기에는, 왜냐면 계리직은 공고가 나야지만 시험이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해보면 결국엔 5과목을 하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일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어쨌든 군무원도 크게 봤을 때는 공무원의 일종이니까 안정적이어서. 네. 맞아요. 안정적이라는 말이 사소하게 들릴 만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지아님은 어떤 계기로 군무원을 준비하시게 되셨나요? 저도 조금 비슷한 경우인데 계리직을 한 세 달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시험 보고 계리직 시험도 안정적이지 않고 공부한 게 조금 아까워서 좀 다른 직렬을 찾아볼까 하다가 에듀온에서 또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군무원을 시험을 치게 되었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좋은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을 하시고 가장 처음 준비한 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 숙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일단 다행히 정보 처리 자격증은 있었어요. 그 영어하고 한국사를 대체하니까 먼저 지텔프가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막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바로 점수를 만들어 놨고요. 1월부터는 계리하고 전산직 군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총 얼마나 되셨을까요? 계리직을 만약에 합치면 2018년도에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2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뽑는다고 하니까 작심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한 2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군무원을 한번 같이 병행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필기시험까지는 한 몇 개월이냐 생각해 보셨나요? 계산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7개월. 네. 제가 계리직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공통 과목이 있었나요? 계리직과 군무원이? 계리직이 한국사하고 컴퓨터 일반 그리고 우편금융 상식이 있는데 컴퓨터 일반이 겹쳐지는 과목이 있고 이제 정보보호론이 있는데 그게 컴퓨터 일반이 일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일부분이에요. 근데 겹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이 실제적으로 제가 필기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국어만 완전하게 새로 좀 얹혀서 준비를 하신 그렇게 된 거예요. 경우시네요. 저희 재한님 먼저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선 계리직까지 저도 합치면은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합쳐서 9개월이요? 에듀온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군무원을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군무원 공부는. 그래서 그때 저는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서 2월 달에 한국사랑 지텔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사 시험이 조금 연기가 됐었어요. 원래 3월에 기사 필기 붙고 그 5월인가 그쯤에 실기를 또 붙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정보처리 자격증은 8월이 돼서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군무원 시험이 기사 자격증 시험 인정을 면접 전까지 따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서 그래서 다행히도 운이 좋게 잘 풀려서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총 한 9개월, 6개월? 군무원만 따지면 6개월이고 총 그래도 공부를 했는 시간으로 따지면 9개월 정도. 아니 지금 이제 군무원 시험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주는 질문이 1년이 안 남았어요 선생님 내년 시험은 안 되겠죠? 항상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제 승용님 같은 경우 이제 경채시잖아요.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사실 경채라서 2과목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기간이 사실 길진 않았는데요.
사실 저도 경채가 아니라 공채로 준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한국사도 취득을 하고 뭐 정보처리 기사도 취득을 하고 필기 시험 자체는 사실 2과목밖에 안 돼서 준비 기간이 필기 시험은 한 4달 반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될 때까지 좀 놀다가 네, 면접은 또 한 달 정도. 그래서 준비 기간은 자격증까지 다 합치면은 한 7, 8개월 정도 한 것 같고 군무원 시험만 준비를 했을 때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1년 미만으로 좀 군무원만 좀 기간을 산정을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1년 미만의 수험 기간을 거치고 어쨌든 평생 직장을 구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도 좀 정말 매력적인 일 같아요. 그렇죠? 예. 답변 너무 잘해 주셔서 아까 전에 막 떨리다고 막 하시는데 사실 제가 더 갈수록 떨리고 여러분들은 뭐 아무거나 물어봐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합격을 하기까지의 어떤 나만의 비법, 비결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숙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땐 비결은 2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모든 학습의 기본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어떤 과목이든 자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본 1회독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2, 3회독까지 끌어서 이제 작고 많이 보면서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조언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조언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아, 저는 예 너무 그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놀랐어요 지금. 예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신승용님 어떤 비결이 있으셨을까요? 딱히 비결이나 노하우 같은 거는 스스로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공부를 저는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오면서부터 공부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을 거의 본 적도 없고 제가 이번에 군무원을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 강의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에듀용 군무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큰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한 과목의 강사님들을 꼭 믿어야 하고 내가 공부하는 이 책의 내용은 모든 게 다 시험범위고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에 그 책들을 거의 모조리 싹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명언인 것 같은데요. 시험 범위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2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해하시면서 손톱만 뜯고 계신 분이 있고 이 불안한 시간에 차라리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때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마음으로 책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책장을 펼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질문을 또 주시는 부분이 책을 사서 혼자 보면 안 되냐. 책을 사서 혼자 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에서 이제 뭔가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예 비전공자였고 이런 이제 과목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실 공부를 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책을 사서 충분히 자기가 혼자 이해할 수 있다면 천재겠죠. 그렇지 않고서 조금 내가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하다면 강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강의를 그래도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혼자 공부를 하셔도 되는 상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더불어 여쭤봤습니다. 힘들었던 과목들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과목이 무엇이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과목을 어쨌든 해결하셨으니까 합격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노하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저희 재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계리직을 할 때는 컴퓨터 일반 과목이 공통 과목이라서 미리 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갔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해보는 과목이라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문학, 비문학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웠고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몇 회독을 2번, 3번씩 계속 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고 그리고 이해되고 나서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책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특히 규범 그쪽은 달달 외운다는 생각으로 예시까지 외울 정도로 막 좀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다행히도 이번 시험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그런 성적을 받아서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할 땐 편한데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거 정말 책장 덮고 싶고 그냥 이거는 조금 피하고 싶고 이거는 그냥 제쳐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예,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이렇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막 짜증도 나고 이러는데 그때 그냥 저는 책 딱 덮어놓고 좀 쉬었어요. 최대한 좀 맑은 정신에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는 강사님 외에도 유튜브로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설명해 놓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덮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비결 같습니다. 저희 숙지님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컴퓨터 일반이에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전 문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서부터 그 컴퓨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과목이라서 포기를 못하고, 아까 왜 이래독은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 유수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래독 같은 경우는 아예 복습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이래독은 빨리 나가고 2, 3회독을 하니까 이해가 좀 되고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많이 괴롭혔던 게 국어예요, 사실. 크게 봤을 때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학은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뭐 웬만한 건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문학은 그냥 과감히 버렸어요. 보니까 25문제 중에서 문법이 15문제 최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차라리 다 맞고 이제 문학에서 조금 맞고 비문학 조금 틀리고 이러면 점수가 나올 것 같아서 문학을 조금 버리면서 이제 문법 파트에 최대한 집중해서 국어를 사실 가장 많이 봤고, 근데 점수는 가장 안 나왔어요. 네, 그래도 합격하셨고, 네. 문학에 대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도 된다 하지만 기반 없으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전혀 접근이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강사가 전해주는 전략이 있지만 내 나름에 맞추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도 잘 세우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신승용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가장 힘든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보보호론.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일반은 겹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를 했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모든 책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정보보호론이다 보니까 진짜 정보보호론 같은 경우에는 대충 폈을 때 여기는 어느 부분이다 딱 집어도 나올 만큼 진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전부 다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합격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희 공무원 쪽에는 저 진짜 공부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 해내시는 거 보고 전 사실 이 공무원, 군무원 이쪽 시험이 노력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서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해내신 거잖아요. 어쨌든 넘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